근데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기습 가결이 되는데, 탄핵안을 처음에 냈을 때만 해도 열린우리당의 그 당시의 분위기는 뭐냐면 저건 엄포용이다. 표결 안 갈 거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표결을 진짜 하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한 게 민주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누가 했냐면 이낙연 총리가 나중에 밝혀졌지만 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그 한 2명인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 아마 그래서 민주당 출신에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나 문재인 정권하고 합의 맞았었던 그게 되고, 이 탄핵안이 기습 가결이 됐을 때 다 어안이 벙벙했죠. 저도 수업을 마치고 설마 하고 있다가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에 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 켜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보는데 바로 탄핵안 가결하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제 그 쇼크를 먹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인데 그 위로 이제 신바지 날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뒤늦게 이제 유시민이는 이제 엉엉 울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상에 몰려갔죠. 단상에 몰려갔는데 뭐 경위들이 가로막혀서 이제 그 의사봉을 뺏거나 뭐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울부짖다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사제가 들려갖고 이제 나가고 이 우는 건 끌려나간 다음에 아마 바깥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임종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임기가 4년 남은 대통령을 진짜 자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강행을 했어. 강행하고 이렇게 이제 뜨니까 정동영, 뭐 김근태 울부짖고 김희선 울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저도 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때 뭐 칼럼을 하나 써서 넘기려고 했고, 다른 거 이제 비전향 장기수 그 송환된 영화를 봐서 그 영화 잡지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라서 그 송환을 갖고 써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송환을 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걸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딱 근데 인터넷에 계속 속보가 뜨는데 이제 한나라당은 룰루랄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세 부르면서. 그러면서 한나라당 뭐 대변인이었나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신정변에 성공했다. 이해가 갑신년이었거든. 그리고 이 탄핵 거설 갑신정변이라 불러다오. 그거 보는 게 기사가 떠서 그거 보고 이제 확 여지 맞춰서 갑신정변이라고 없죠. 야,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해. 갑신정변은 3.1천하야. 갑신정변? 니들은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밤새서 쓰고 또 집에서도 또 다른데 또 이제 기고 요청이 와서 급하게 글 하나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 때 뭐 광화문에서 모인다 하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뭐 그런 의병 경문 수준이었고 나도 이제 비장하게 의병 참여하는 기분으로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아주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자는 뭘 해야 할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갖고 했는데 광화문에 버스가 딱 서서 내렸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때 당연히 그럼 광화문에서는 아주 비장하고 장엄한 운동가요가 나오고 사람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정말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누가 먼저 순사하나 순국하나 뭐 이제 혈수 쓰고 그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딱 느꼈더니 음악이 달라. 음악이 뭐냐면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그런 경쾌한 유행가가 나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나처럼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글 쓰던 사람은 몰랐지만 모여서 앉아서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왜?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촛불이 터졌는데 미선희 교수님 촛불이 2002년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촛불을 다시 들었는데 미선희 교수님 때보다 훨씬 규모가 커지고 정말 겁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 우리 편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나라당도 당황을 했죠. 노무현의 덫에 걸렸다.
뭐 그러고 떠들다가 100분 토론에서 개망신했죠. 아니 덧친 줄 알았는데 왜 하셨어요? 왜 덧쳐? 그 바둑에서 왜 우리 호구라는 말 있잖아요. 이런 호구 같은 바로 호구에 수를 왜 뒀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매일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노무현을 살려내는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편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제 투표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무적의 투표부대. 4.15 총선이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이거 투표해서 표로 응징합시다. 선거 날만 다가와라. 선거운동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이거, 참 우리나라 역사도 깊어요. 이게 DC 인사이드예요. DC 인사이드. DC가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뭐 그 일부는 주식 갤러리 같은데 주갤 거기는 그러니까 최순실 뭐 그 각종 뭐를 잡아내는 최고의 그 정보통이 되기도 하고 또 저기서 일베가 나오고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2004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죠. 개주기. 개주기도 무적의 투표보다 호호호 우리 투표만 하면 끝났어. 이제 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5에 우리가 이 아이들만큼은 지역 감정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자. 그리고 찍자 4.15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개나리 꽃이 피면 4월달에 이제 4월만 되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당황해갖고 KBS에 가서 저 탄핵 잘한 거라고 보도해줘 했다가 노조원들한테 거의 쫓겨났죠. 쫓겨날 때 그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국회 그 제2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왔는데 물도 안 주냐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게 물은 셀프. 물은 셀프가 이제 그때를 대표하는 권위주의를 비판하던 그 말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탄핵하고 해서 나왔고 여기 그 재밌는 사이다 킨 사이다를 바꿔서 킨이 이렇게 보면은 질란이에요. 그래서 질쳐들삼 사이다가 나왔는데 그 언론사 방문 국회의원 접대용. 그리고 여기 보면 정상인 복용 금지 해골 그려놓은. 그래서 이때가 정치 풍자가 아주 최고로 발달했다. 우리나라가 정치 풍자가 많이 없었는데 이때가 정말 아주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정치 풍자 얘기만 갖고 대한민국사에 글 하나를 제가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인데 탄핵안을 가결시킨 다음에 그날 오후에 국회를 대표해서 김기춘과 김용균이라는 그 한나라당 간사 그리고 여기 함승희 태백산업 그 강원산업 그 카지노 거기 사장도 지내고 이제 해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걸렸었던 양반인데 저기가 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 그래갖고 이제 탄핵안을 가결하러 그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고서 탁 느낀 게 그리고 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나름 멋있는 말이야. 탄핵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 무슨 뜻이냐면은 탄핵이라는 게 절차 민주주의의 꽃이죠. 대통령 자른다는 게 5대예요. 유신당은 어땠어요? 정희영 의원이라고 정대철 아버지죠. 정대철 의원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김대중을 발탁해서 보호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은인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 국회에서 최다선 최고령 의원이었어요. 8선 의원인가 그랬어요. 9대 국회 때. 8선 의원이고 70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70 넘은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제 상노인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다 끌려갔냐면은 박정희한테 고향 땅에서 쟁기질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다가 끌려나갔어. 왜냐하면은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정해라고 그때 임기 3년짜리, 그러니까 잘 보여야 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 의원들이 막 들려들어서 노인네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나라에서 대통령을 자르는 게 얼마나 해. 그 아까 그 탄핵 일기란 거 있죠. 거기 보면은 묘비에다가 대통령 자르는 거 보고 졸하시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자식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 자르는 걸 보고 돌아가신 거 그거 묘비에다 써드려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절차민주주의에서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저 사람들 보세요. 김용균이는 뭐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고향이 합천이에요. 전단이 고향. 그래서 전단의 마름 역할을 했죠. 그리고 친일 진상규명법안을 한나라당도 합의해갖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해서 법사위에 올렸는데 혼자 법사위 간사로 반대를 해서 그 법안을 누더기를 만들어버렸어. 한나라당도 합의해 준 거를 더 누더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친일과 오공의 화신이에요. 김기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신헌법 만드는데 조작간첩에 그리고 지역감정에 이건 이제 이때는 왕 실장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온갖 하여튼 과거의 나쁜 짓을 다 한 사람 아니에요. 그 과거사와 관련돼서 정말 이 두 사람만 갖고도 과거사 스토리가 그냥 쫙 나오는 그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의 가장 앞선 부분을 들고 가는 게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화는 됐는데 과거 청산을 못했다. 아, 과거 청산 정말 진짜 필요하다 하는 걸 절감한 장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으시네. 이게 뭐냐면은 탄핵됐을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 근황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알리자 하는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게 보도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저게 보도가 됐었어야 대한민국사가 이렇게 쫙 판매량이 올라가는 건데, 아이씨, 왜 안 됐어?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물어보니까 저거 이제 하려고 다 뽑아놨었어요. 사진 잘 나왔잖아. 꽃 배경으로 해서 다 열심히 책 읽고 있고, 책도 이게 디자인이 독특하니까 이렇게 딱 그,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 책을 열심히 읽으신 게 맞나 봐요. 저 만났을 때 뭐 임명장 받고 뭐 이제 그런 자리에서 보면 악수할 때 손 꼭 잡으면서 책 잘 봤습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게, 야, 저 사진 왜 안 내보냈어? 했더니 누군가가 막판에 그랬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서 자숙하고 있는 모습일 텐데 저런 책 읽고 있다고 수국골통들이 공격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사가 이제 나름 굉장히 센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책이 뭐 다른 거 읽는 걸로 바꾸자 해갖고 이제 아마 그 안타깝게 탈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덕을 못 봤습니다. 저 책 판매에서는 누구 덕을 봤냐? 이명박 덕을 봤습니다. 불온 서적으로 지정해주는 바람에 판매고가 이제 확대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선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집에 이렇게 실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고 한 달 뒤에 총선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됐어요. 그때 열린우리당은요, 47석인가 50석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봉투기를 한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심지어는 후보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당선 가능성이 적었으니까.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는. 그런데 탄핵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탄력을 받아갖고, 그래서 저때 17대 때 신인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그 사람들을 그 조금 이제 낮춰서 탄돌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미안한 얘기지만, 그 국회에서 과반을 치렀지만, 이 사람들이 좀 뭐랄까, 정치의식이 높거나 꼭 그렇지 않고, 우연히 국회의원을 제일 쉽게 국회의원을 주셨던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민주노동당이 덤으로 10석을 얻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3당 합당 이후에, 3당 합당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집권당이 여대가 든 적이 없어요. 과반을 찾은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으로 집권당이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했어요. 지금 과반수 안 되잖아요. 지금 국회보다 훨씬 지형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민주노동당이 덤으로 10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 대통령의 국정원장의 법무장관의 원내대표예요. 국가본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국회의원이 3, 40명이 되는 그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왜?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가 받쳐주지 않아서 개혁을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16대 국회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들 마음대로 잘랐잖아요. 시민들이 화가 난 거죠. 탄핵에서. 아니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국회가 임기 4년 남은 우리가 뽑은 새 대통령을 왜 자르는 거야? 그렇게 하고서 시민들이 이제 확 약을 받쳐갖고 나가서 그래 잘됐다 한번 다음 투표 한 달밖에 안 남은 투표 보자. 아까 무적의 투표 부대를 그렇게 구성해서 투표를 했어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얻을 뻔했는데 우리 정동영 그 대표 의장이 그때 말 실수를 해서 노인 폄하 발언을 한 바람에 의석이 한 30석쯤은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가 됐어요. 이때 박근혜가 잘했어요. 이때는 최순실이 코치를 안 했는지. 그래서 박근혜가 그때 야당 대표로서 상당한 역량을 보였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주세요. 그 호소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영등포에다가 천막장사 차리고 그래서 나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좀 선전하고 해서 처음에 기대치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했잖아요. 민주노동이 10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서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냈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은 민주국가의 3권 중에서 2권이 민주개혁 진영에 넘어왔습니다. 선출되는 권력, 행정부와 의회를 민주개혁 진영이 장악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을 못했어요.